유학생인 동생의 방을 구해주기 위해 영국으로 왔다. 우리는 10번의 뷰잉 끝에 결국 가장 저렴한 반지하 원룸을 렌트했다. 가장 저렴하다고 해도 월 190이었고 그래서 나는 단 한 번의 뷰잉으로 이 원룸을 구했음에도 방의 퀄리티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나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이 영국이란 걸. 영국에서 방을 구할 땐 보통 딱 한 번의 뷰잉으로 방을 결정한다. 2번 볼 만큼 집이 오래 남아있지도 않고 왠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물며 냄비 같은 것도 3번은 보고 사는데 집을 구하는 사람한텐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다. 우리는 뷰잉을 했을 때 찍은 짧은 영상과 우리의 흐릿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 반지하 원룸을 선택했다. 일주일치 렌트 비용을 내자 시장에서 방이 빠졌고 부동산 업자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줬다. 돈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48시간 전에 돈을 보내라고 했다. 이 뭔 개소리야! 계약서도 못 받았고 이것이 이중계약인지 집주인이 실제로 존재는 하는지 부동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못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목돈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안 보냈다. 부동산 업자가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전화하길래 그럼 계약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는 계약서 복사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놈은 복사본을 보내지 않았고 나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계약 날짜가 다가왔다. 우린 지금 집을 계약하러 갑니다. 부동산은 런던 중심가에 있었다. 코딱지만한 사무실에서 3명이 일하고 있었다. 아니 저게 단 거 같아. 3분이서 10년간 일해오신 것 같아. 나는 돈을 주기 전에 그렇게 원하던 계약서를 먼저 받았다. 사실 이따위 걸 다 읽고 앉아있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냥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계약서는 읽는 척만 하고 나는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봤다. 보증금과 월세는 처음 얘기한 대로가 맞는지, 공과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월세는 어떻게 분납하는지, 중간에 끼어있는 다른 인간은 없는지 확인했다. 나중에 보증금을 뜯기는 일이 없도록 현재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도 물어봐야 했고 또한 반지하라는 집의 특성상 장마철에 침수된 적은 없는지도 확인. 업자가 귀찮아해도 소용없다. 돈을 내고 이곳에 1년간 발이 묶이는 건 우리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린 이것저것 물어봤고 건물에 사는 다른 한 명의 세입자가 아시아계 남자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돈을 입금했다. 열쇠까지 받자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 박스를 줬다. 신이 나서 열어보니 그냥 돈을 많이 써야 할인 조금 해주는 쿠폰 몇 장과 과자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나으니 감사히 받았다. 개밥. 펫 올라오도 안 하면서 무슨. 아. 바보야. 그날 저녁 짐을 쌌다. 찌그러지는데 피부 같아. 새로 이사가는 방은 이 집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되지만 괜찮다. 남하고 부딪히며 사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은 내향적인 개인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지인의 차를 빌려 짐을 옮겼다.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중개업자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확인했으니 찝찝한 구석도 없었던 데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방은 꽤 넓고 쾌적하고 신식이었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은 데다 한 건물에 딱 2가구만 산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였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고 창문 앞 벽이 5m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흡사 지하 감옥이다. 천장도 기억보다 낮았다. 싱크대도 작았고 화장실은 기억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으며 옷장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샤워실 문은 고장나 있었다. 마음에 들었던 가구는 전 세입자가 쏙 빼가고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층이었다. 2층에 한 사람 산다며. 위층의 동양인 남성은 발에 망치를 달고 있는 건지 걸어다닐 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저렇게 걸어다니다가 천장을 뚫고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호갱이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대호구였던 것이다. 동생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계약을 무르자고 난리를 쳤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새끼들은 목돈을 받은 이상 죽어도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으리란 걸. 분명히 위약금을 물리리란 걸. 그러니 그냥 적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긍정회로를 돌리기 시작했다. 동생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네, 인테리어 잘 붙이고 이제 적응을 해서 잘 살아야겠죠?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 동생만 잘 적응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당장 집안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했다. 천장이 낮아서 전등 때문에 눈이 부신 건 전등을 돌리면 될 일이었다. 가구는 새로 사면 되고 윗집 세입자가 시끄럽다면 찾아가서 제거하면. 안녕하세요, 이사 왔는데 쓰레기 어디 버려요?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걸어다니지 마시라고. 날아다니지 않고 해야겠어. 전화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어. 부탁해요, 이렇게.
찾아가서 잘 타협하면 된다. 윗집이 시끄럽다는 건 나도 조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니 어찌 보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지하 감옥처럼 빛이 한 점도 들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햇빛은 나가서 쬐면 된다. 집순이들은 나갈 일이 없는 이상 집에만 틀어박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출을 꼭 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된 건 사실 꽤 긍정적인 일이다. 우리는 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더러운 오븐은 박박 닦았다. 오 마이 갓. 화장실 곰팡이에는 락스를 적신 휴지를 붙여놓는다. 그렇게 하루를 적셔놓으면 깨끗하게 사라진다. 깨알 같은 생활의 지혜다. 원룸 바닥은 전부 타일로 되어 있어 차가운 느낌이라 카페트를 깔았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가게와 카펫 가게를 돌아본 뒤 아마존에서 8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물론 저렴한 만큼 퀄리티는 처참했지만 2년만 사용하고 버릴 것이니 상관없다. 나와 동생은 둘 다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 원래 있던 조그만 테이블로는 작업 공간이 너무 부족했다. 아르고스라는 도매 가게에서 38,000원을 주고 책상 하나를 구입했다. 정리함 같은 것도 필요했으나 이건 돈 주고 사기 아까워서 동생이 상자를 잘라 대충 만들었다. 신발장도 없어서 그냥 상자로 만들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된다. 그 외에도 구매할 것이 너무 많았다. 냄비도 후라이팬도 식기 건조대도 심지어는 요리용 칼도 없었다. 전부 구매하는 수밖에 없었다. 칼은 어디에서도 팔지 않아서 사는데 고생을 좀 했다. 이 동네 가게들은 칼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범죄율이 높고 칼빵을 많이 놓으면 가게에서 칼도 안 파는 걸까?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생각은 접어두기로 한다. 그냥 칼을 싫어하는 동네일 수도 있다. 칼은 도매가게 아르고스에서 4만원에 칼 5자루를 칼집과 함께 구매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나중에는 속이 짜져서 식기 건조대 같은 건 8,000원짜리 저렴이로 구매했다. 여기 평생 살면 모르겠지만 2년 살고 뜰 곳인데 너무 좋은 걸 사도 낭비다. 한국의 1,000원 가게 같은 파운들랜드에서 대부분의 잡동사니를 구매했다. 식물도 마트에서 3,000원 주고 2개 정도 사왔다. 이렇게 집이 완성됐다.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돈은 15만원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상자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된 첫날 밤 우리는 현관문 고장으로 방 안에 갇혔다. 저녁 10시였다.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를 하자 몹시 걱정하며 다음날 아침 꺼내준다고 했다. 걱정은 되는데 12시간만 참으라는 얘기였다. 분명히 아침에 안 오고 오후에나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에 갇힌 채 밤을 지새웠다. Hello? Help, we're stuck in here. 아, 예. 새로운 곳에서 이사를 하고 자리를 잡는 건 내게 익숙한 일이다. 집을 사기 전까진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자리를 잡는다면 완벽한 곳에 자리 잡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면서 나는 알게 됐다. 세상에는 100% 마음에 드는 곳도 별로인 곳도 없다는 걸. 첫눈에는 좋았던 곳도 살다 보면 불편한 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처음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곳도 살다 보면 괜찮은 점이 보이기도 한다. 완벽한 사람이 없듯 세상에는 완벽한 공간도 없다. 무엇이든 그렇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때 실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쫓기 전에 한 번만 더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기로 했다. 내가 가진 걸 먼저 개선하려 노력한다. 이 또한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방 안에 갇혀 있어서 모름, 느낀 점, 반지하는 생각보다 따뜻하다. 구독, 좋아요.